하루 한 번 팥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노화를 늦춰준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팥의 대표적인 효능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몰랐던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팥의 대표적인 효능, 첫째, 팥은 부종 제거에 탁월한 천연 이뇨제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발이 퉁퉁 부어있는 분 종종 있으신데요. 나이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부종입니다. 이럴 때 팥을 드시면 팥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 쌓인 물과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일본 가고시마 의대 연구에 따르면 팥을 2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부종과 혈압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팥이 혈관 청소까지 해주는 셈이죠. 둘째, 고혈압 완화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 아닐까요? 팥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인 거죠. 고혈압은 혈관이 늘 긴장 상태라서 마치 매일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터질 수도 있는데 팥은 이 고무줄을 천천히 풀어주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혈당 조절로 당뇨 예방까지 도와줍니다. 당뇨는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눈이 흐릿해지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 사실 모두 혈당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서 밥 대신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팥을 포함한 식단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줄여주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팥은 당뇨를 천천히 눌러주는 천연 혈당 조절기입니다. 넷째, 팥은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머리숱이 얇아지고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팥에는 철분, 비타민 B군, 아연, 단백질 같은 모발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탈모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팥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모낭 혈류량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 속상한 분들께는 팥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좋은 팥은 어떻게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검은 팥죽입니다. 연세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딱 좋은 음식이 바로 검은 팥죽입니다. 팥죽이야 익숙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검은 팥죽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단팥죽에 들어가는 붉은 팥과 다르게 검은 팥은 색깔이 짙고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붉은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에 쌓인 물기와 붓기를 빼주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 팥은 여기에 더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붉은 팥은 몸 밖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검은 팥은 몸 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과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검은 팥죽은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팥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삶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찹쌀죽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속이 허하고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검은 팥죽 한 그릇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으로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은 잡곡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안정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팥죽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검은 팥에는 머리카락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만드는 철분,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해주는 단백질, 그리고 두피 건강에 좋은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 덕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며 밤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우신가요? 이런 증상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땐 약보다 먼저 음식을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붓기 빼고 혈압 안정시키고 차가운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팥물에 생강을 넣어 끓인 팥물 생강차입니다. 팥과 생강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이면 우리 몸에 딱 맞는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팥물은 예로부터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자연 이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물기와 짠기를 밖으로 빼주는 데 효과적이라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 소변량이 적은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팥물을 2주간 마신 여성들은 붓기가 3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줘서 손발이 찬 분들, 관절이 쑤시고 욱신거리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보호하고 통증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팥은 몸속 물기를 빼주고 생강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겁니다. 즉 붓기도 빠지고 속도 따뜻해지고 관절도 편안해지는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팥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뒤 푹 끓이고 마지막 10분쯤 남았을 때 생강 몇 조각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이 차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께도 안전합니다. 달지 않아서 혈당 걱정도 없고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어쩐지 속이 허전하고 기운도 잘 안 나고 속은 더부룩하며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으신 분이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땐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팥과 늙은 호박을 함께 넣어 끓인 건강 팥죽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팥은 몸속에 쌓인 물기와 짠기를 빼주는 데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차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팥죽만 드시면 배탈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늙은 호박이 꼭 필요합니다. 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 몸에 기운을 채워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산후 회복식으로 호박죽을 많이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팥까지 함께 넣으면 붓기를 빼주고 기운을 보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 피부 보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노년기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팥은 미리 불려서 푹 삶고 늙은 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팥죽을 끓이는 도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호박이 부드럽게 익으면서 단맛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팥의 비릿한 맛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로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호박 팥죽은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부담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하며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또한 팥의 식이섬유와 호박의 수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줘서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팥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팥은 분명히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즉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팥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 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자주 붓거나 소금기를 많이 먹어 생기는 부종에는 팥이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신장, 콩팥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작용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이나 단백뇨,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에게는 칼륨과 사포닌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팥은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하면 호흡곤란, 저혈압, 근육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간혹 나는 매일 팥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신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미리부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고 양이 적을 때는 신호를 잘 살피시고 병원에서 신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팥빙수가 최고지. 무더운 날 달달한 팥과 시원한 얼음, 우유가 어우러진 팥빙수 한 그릇이 그야말로 꿀맛이죠. 특히 어린 손자들과 함께 나들이 나갔다가 하나 시켜놓고 나눠 먹는 그 맛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빙수가 노년층 위장 건강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우유의 성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분들께는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팥 역시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이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조합이 됩니다. 팥빙수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오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조합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위산역류, 만성 장염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해서 속이 더욱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서 복통, 트림,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식품의학연구소에서는 노년층에게 냉성 식품의 과다 섭취가 위장 활동 저하를 유발하고 위상과다와 염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팥빙수에 들어가는 우유, 연유,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과 혈당이 불안정하신 어르신들께는 급격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팥 자체는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 좋은 편이지만 우유와 설탕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몸이 금세 피곤해지고 그 다음엔 오히려 저혈당처럼 어지럽고 허기가 몰려오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팥빙수에는 보통 첨가물과 방부제가 많은 가공 팥소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삶은 팥과는 전혀 다르죠. 시판 중인 팥빙수에 들어가는 단팥은 설탕 외에도 물엿, 인공향료, 식용색소 등이 들어있어 위장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팥빙수는 먹지 말라는 거야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드셔도 되는데
자주 먹지 말고 먹더라도 우유 없이 설탕은 적게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만든 팥과 얼음으로 조절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좋고 팥도 몸에 좋다는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피를 맑게 해주며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입니다. 팥도 붓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추며 탈모 예방에도 좋으니 두 음식 다 몸에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조합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팥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토마토는 유기산이 많은 산성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이면 소화 과정에서 서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각자 따로 먹을 땐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은데 같이 먹게 되면 소화 효소끼리 충돌하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약하신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증상에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산과다, 위염,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을 더 차게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속이 더 냉해지고 위장 활동이 느려지면서 위산이 제대로 중화되지 못하고 위점막을 오히려 자극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산성식품과 냉성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의 산도 변화로 인해 위장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자주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팥죽을 드실 때 토마토 샐러드를 같이 곁들이거나 팥물을 마신 직후에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시간 간격 없이 먹는 방식이 바로 위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팥과 토마토는 모두 혈압 조절 기능이 있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이라면 이 두 음식이 함께 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팥도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잉 상태가 되어 신장 기능 저하나 부정맥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해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표고버섯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고버섯이 단순히 잡채나 전골위에 올려 먹는 흔한 식재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불리며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이 이런 증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주는 4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독이 되는 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세 번째에서 소개하는 같이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찰떡궁합식품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간편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50대 이후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이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서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표고버섯을 꼭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몸속에 그대로 쌓이지 않고 일부는 표고버섯 성분이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불고기, 전골, 갈비찜에 표고버섯을 넣어 먹었던 것도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압 조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 표고버섯을 식단에 넣으면 혈압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인체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면 차가 밀리고 사고가 나게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꼭 표고버섯을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잔병 치레가 잦아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찬바람만 불어도 금세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렌티난이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실제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을 항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듭니다. 즉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면역력은 마치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적이 침입해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작은 적도 쉽게 들어와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표고버섯을 먹는 집은 감기가 없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중 하나로 표고버섯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표고버섯이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뼈가 속부터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표고버섯은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정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어 비타민 D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식품에 칼슘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뼈에 단단히 달라붙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뼛속의 칼슘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는 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단순히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탄력도 좋아져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관절의 염증과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 뼈가 닳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 속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8주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표고버섯은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재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뜬히 계단을 오르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표고버섯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를 뭘 꺼내러 갔는지도 도통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섯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버섯 반찬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6는 뇌신경세포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뇌에 좋은 성분들뿐 아니라 뇌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고버섯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결과적으로 뇌세포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표고버섯 반찬을 챙기신다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일상 속 작은 기억들도 더욱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효능이면 표고버섯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좋은 효능이 무려 2배, 아니 3배 올라간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이 비어 구멍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죠. 그런데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하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표고버섯과 두부의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으면 칼슘이 절반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D 정무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햇볕을 받으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하고 이 성분이 두부 속 칼슘을 뼈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뼈 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도 좋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이 약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며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 두부의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근육 손실을 늦추고 힘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두부와 표고버섯을 함께 꾸준히 먹으면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죠.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기름기를 녹여내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즉 마늘이 혈관벽을 넓혀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표고버섯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역할을 하니 둘이 만나면 막힘없는 깨끗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약만으로는 완벽히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식 조합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지혈증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이 더 잘 순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 예방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늘은 살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강해지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젊어야 몸도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마늘을 자주 드시면 혈압 걱정, 콜레스테롤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 불릴 만큼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표고버섯 속의 비타민C와 특정 아미노산이 시금치 속 철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표고버섯은 뇌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 치매 예방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시금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늦어지고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겠지요. 이렇듯 표고버섯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이나 수박입니다. 표고버섯은 그 성질이 서늘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표고버섯은 열을 내리고 몸속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체질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표고버섯을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나 수박 같은 여름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오이와 수박은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위장에 불을 꺼뜨려 소화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며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표고버섯을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곁들였다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금세 속이 차갑게 식어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표고버섯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식품이 모두 찬 성질이라 위를 냉하게 만들어 위산 분비를 줄이고 소화액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트림이나 가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을 수 있지만 오이나 수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설사가 나거나 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한 노년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당도 과일입니다. 표고버섯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 성질을 가진 고당도 과일이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망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자체로도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인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의 혈당 안정 효과가 강한 만큼 고당도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혈당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어지럼증이나 손떨림이 쉽게 나타나고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가 표고버섯을 포함한 저혈당 지수 식단을 유지하다가 단기간에 고당도 과일을 추가했을 때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고버섯과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도나 망고, 바나나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고 사과나 배, 블루베리 같은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맛은 좋지만 문제는 버섯이 기름을 머금어 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야 괜찮지만 위와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노년층은 기름진 표고버섯 요리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튀기거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고기 자체의 지방도 부담인데 표고버섯이 그 기름을 흡수해 더 많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간이 약하거나 담석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간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기름을 과도하게 흡수했을 때는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튀긴 표고버섯 요리를 주었을 때 2명 중 1명꼴로 속쓰림이나 채기를 호소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표고버섯을 찌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구워서 기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표고버섯을 같이 굽기보다는 쌈채소와 곁들여 담백하게 드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자면 표고버섯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리 방법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